2013년 10월 2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요즘 대학 중에 뜨는 대학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군대라고요? 요즘 진짜 사나이 덕에 뜨기는 떴지요. 진짜 뜨는 대학이 바로 사실은 공주대학교입니다. 친일 교학사 교과서 저자죠. 공주대 이명희 교수 덕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역사학과 동문들은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이네요. 이번 그 교학사 교과서에서 6명이 필자인데 그중에 3명이 공주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 명은 공주대 출신은 아니지만 현직 교수고, 2명은 공주대 출신 현직 교사고, 동문으로서. 그래서 이분들 3명의 참여가 공주대 역사교육과 출신 교수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공주대 역사교육과 출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쾌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이명희 교수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강연을 한다든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교수로서 그 필요 이상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또 문화 교육계 등을 온통 좌파로 매도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교수로서 모교에 남아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염원하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 일동, 이렇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서 50년대 미국에서 빨갱이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메카시의 이름을 따서 한국의 메카시 이명희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대부분 역사 교사인 이들 동문들은 교학사 책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의 하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교장들이 교과서 채택을 강제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교과서라고 생각이 돼요.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것은 이 교과서 선택의 과정에서 역사교사가 의견을 가지고 추천을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의 결재권은 교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어떤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특히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0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455분의 고발 뉴스 정기 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발 뉴스가 지난해 11월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사실 좀 지저분한 사건이라서 좀 망설였던 그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조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조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는 그런 뉴스였죠. 오늘 문제 검사 1심보다 중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사실은 이거 권력이란 어떤 권력형 성폭행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반뉴스의 특종이거든요. 이거 남들이 안 쓰길래 쓴 거야 그냥. 써주세요 좀. 왜 안 쓰냐고. 근데 이것도 불편한가? 이게 이제 아는 그 법조 관계자가 제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자가 참 이 허리 아랫도래 쪽 기사는 안 쓰지 그러더라고. 좀 지저분한 일이라고 해서 저 그런 거 잘 안 써요. 기자는 자유주의자인데 저는 이미숙 그 스캔들도 안 썼잖아 일부러. 그렇죠. 그 내용은 빠졌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듣기는 합시다. 들었는데 제보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로스쿨 출신의 젊은 초임 검사가 강간했다는 거야. 제가 처음 들은 건 강간이었어요. 네. 그게 맞지 않겠어요? 사건 피의자를 강간했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쏟으며 띵. 이런 건 제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2년 11월 고발뉴스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인즉 현직 검사가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는데요. 고발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하고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등 성추행 검사 사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아 시끄럽더니 이번엔 새내기 검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검사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0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는 30살 전모 검사는 서울 천호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42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피의자를 불렀습니다. 전 검사는 이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에 이어 성추문 검사 사건이 터지자 검찰 안팎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석동현 서울 동부지검장이 현직 검사의 성추문 파문과 관련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성추문 검사는 성뇌물을 받았다는 이상 야릇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성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성 피의자 측 주장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피의자 B씨 측은 검사실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같은 거를 이렇게 권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점점 이 어떤 성추행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추문 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요. 오늘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1년을 더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수수가 분명한 데다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전 씨 측은 사건을 선처해주겠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피고인 전 씨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김구 선생에 이어서 대한민국 보수의 맥을 이었던 고 장준하 선생님. 이 박정희 유신 독재 치하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그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준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서 고발 뉴스가 담아왔습니다. 군사고 퇴타로 집권한 박정희 소장. 그는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을 강행 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다. 이에 민주 개헌을 청원하는 운동을 필두로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선두에 장준하가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거센 국민적 열망에 당황한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고 반유신 개헌 운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긴급조치 위반, 그 첫 번째 구속자는 다름 아닌 장준하였다. 건강 악화로 풀려난 장준하는 모종의 거사를 계획하던 중 75년 8월 등산길에서 추락 변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3월 방송해드린 고발뉴스 내용인데요. 고발뉴스는 그동안 장준하 선생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로 뛰어왔습니다. 지난해 장준하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두개골 함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죠. 조사 결과 선생은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뒤 추락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선생의 육신이 스스로 타살을 증언한 것입니다. 제가 본 소견으로는 머리뼈 손상하고 두개골 골절하고 엉덩이뼈 골절이 동시에 추락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각자 달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머리뼈는 충격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엉덩이뼈는 추락에 의해서, 순서는 머리가 먼저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추락을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약사골에서
그 낭떠러지께서 지면에 붙어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살인범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장 선생의 장남 장호건 씨는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잇겠다던 박근혜 후보에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과학적이고 양적으로 이 검 씨가 끝났고 타살이라는, 죽였다는, 살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록 박정희와 연결돼 있긴 하지만 박근혜가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 장준하 선생의 사인 규명과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장준하 위원회와 국민대책위 측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2달 만인 오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의 백찬원 홍보위원은 특별법 제정이 야당이나 유족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단순히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좀 참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런 문제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야당이라 유족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백찬홍 위원의 말대로 박근혜 후보는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이 제기되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선 후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 진상조사를 하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약과 함께 이 약속도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기초노령연금 가지고 어떤 부분도 확실히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당선되고 나서부터 또 입을 딱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히나 이제 이 장준하 선생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격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측근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지켜라 좀 압박을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그런 그 강연회도 열고 그러면서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 결국 그런 압력을 받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공청회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지역 돌아가면서 순회 강연회도 좀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양심의 문제죠. 그런가 하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사회적 효과는 아주 크지요. 돈이 없어서 공약 못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권. 장준하 선생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전과 밀양 주민들 사이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이 분신해서 사망하고 몸에 쇠사슬을 묶어도 오늘부터 한전은 공사 재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이 투입돼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에워쌌고 몇몇 노인분들이 실려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는 밀양시 의회 문정선 의원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송전탑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전화를 연결해 봤습니다. 409 앞 움막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예, 오늘 행정대 집행을 여기 하고 뭐 밀양댐 헬기장 두 군데인데 여기로 집중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강 상태고요. 지금은 아침에 이제 경찰 영역 뒤에 와 있고 공무원분들이 이제 행정대 집행하려고 왔었고 한 번 대치했고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좀 힘들어 계세요. 여기 경찰이 3,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 살아온 살 곳과 먹고 살 거리를 다 잃었고 또 여기 사신다고 해도 그
765 킬로볼트 송전탑이 전압 송전탑이니까 그 소음이라던가 이런 피해도 너무 크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전자파 등으로 인한 어떤 그 건강권, 생명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많으신데, 장하나 의원은 밀양 지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송전탑 건설이 노후된 고리 1호기의 연장 사용, 더구나 추가 원전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후쿠시마 3년 동안 내내 방사능 오염수 유출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 원전 정책을 유지해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결정되는 2차 에너지 개선 계획이 너무 중요하고, 밀양 송전탑은 그런 상황에 끼어 있는 아주 일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거를 송전탑 싸움 보상의 문제 이런 문제로 혁사시키는 건요, 진짜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정말 사기치는 겁니다, 국민한테. 공기업이 이럴 순 없어요. 네.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원전 정책에 대한 합의도 없이 다짜고짜 주민들을 쫓아내는 공권력. 제2의 용산 참사가 밀양에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왜 약자와 양심의 소리는 늘 고통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지난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건지, 고발뉴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고통받는 밀양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분 16초짜리 송전탑 영상입니다. 할매는 궁금하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J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썩썩 계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